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부터 궁금해.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어떤 증거를 확보는 못했는데 이거 오빠라 느낌이 세야 돼. 이때에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티내는 것을. 만약에 내가 이 증거를 확보 못했는데 뭐야? 너 수상하다? 누구 만나? 이런 순간 큰일 납니다. 잠깐만요. 근데 예전에는 이혼의 사유에서 1위가 네. 성격 차이였잖아요. 네. 요즘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격 차이 할 때 그 성에 우리가 성의 차이라고도 이제 네네, 표현을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다 포함하면 물론 성격 차이가 1위겠지만 그냥 단일 요소 하나로 봤을 때 저는 1위는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을 발견했을 당시에 바로 이혼하는 분도 계시지만 불륜을 발견하고 내가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시초가 돼 가지고 계속 다투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저는 이제 불륜이 이혼 사유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부동의 1위는 불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불륜 상대자를 어디서 만나요? 직장 내 불륜이 직장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우스와이프, 네. 허스밴드라고 불리는 네, 그들. 정말 많습니다. 뭐 같은 부서 아니면 다른 부서, 내가 영업하면은 뭐 영업 나가는 곳, 내가 자영업이면 뭐 단골 손님 이런 식으로 좀 많고 심지어는 내 배우자가 나랑 같은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불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네. 그럼 한쪽 배우자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도 크다. 간도. 진짜 간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취미 생활도 연관 있더라고요. 지금 유행하는 그 스포츠, 네. 뭐 골프면 골프, 네. 등산일 땐 또 산에서 그렇게, 네. 요새는 또 테니스 이렇게 옮겨간다던데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외부 활동을 못해도 증거 보다 보면 요즘 여기가 핫하구만. 요즘 여기야. 주말에 여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요즘은 어디예요? 요즘은 이거 봐. 요즘 스쿼시도 많이 하고. 스쿼시. 러닝 크루가. 맞아. 그래, 요즘 러닝이야. 요즘에 러닝이 많이 뛰거든요. 많고요. 네. 요즘에 또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하다가 요즘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보드게임 동호회가 또 가가 나오거든요. 방탈출. 일부러 탈출 안 할 것 같아. 남녀가 모여서 맞아요. 컨택트 포인트가 있고 네. 자주 보고 그러면 거기서 좀 사달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다양해졌고요. 또 그 연락을 주고받는 통로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뭐 문자, 뭐 카톡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불륜 상대방하고 메시지 주고받는 통로가 달라집니다. 블라인드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블라인드 쪽지로 주고받고요. 근데 그게 또 유료 결제하는데도 유료로 돈 내고 이거 쪽지 주고받기도 하고, 네이버 밴드에서 만났다 그러면 라인으로 연락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당근 소모임에서 만났다 그러면 또 눈속임 해야 되니까 그 거래 매물 하나 딱 그 박아놓고 그거 많이 한대요, 요즘에. 당근으로. 거래 매물 딱 박아놓고 이거 거래하는 것처럼. 얼마예요? 그럼 일단 물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 볼 수 있어요. 그럼 몇 시까지 어디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불륜이 시작되면 메시지는 계속 주고받아야 되는데 카톡 같은 거는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속임 하려고 그 어플 거래에 딱 이렇게 박아놓는 뭐 거죠. 많대요. 공용 이메일을 만들기도 하고. 네.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연구를 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알아야 잡아내니까. 아, 잘 빠져나왔다. 알아야 잡아낼 거 아니니까, 변호사님. 센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 양반이. 내가 정민이 형님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근데 왜 상대방이 이렇게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렸어요. 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부터 궁금해.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차려요 대체로 사람들이? 대체로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어떻게 숨소리만 배우라는 거 나하고 되게 긴밀한 사이잖아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불륜을 시작하면 처음에 그 초반에 막 이 설레임, 막 도파민 나고 이런 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발각되는 시기가 사귀고 3개월까지. 그러니까 나 진짜 썸 타고 있었어. 혹은 나 진짜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2달밖에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에서. 큰 노래를 부르고 네, 맞아요. 뭐 이러는구나. 핸드폰을 자꾸 쳐다보고. 네. 네. 아니 분리수거를 그렇게 안 했는데 자꾸 해. 분리수거 한다고 나가서 네, 통화하고. 맞아요. 그리고 주말 출근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짜증이 없어요, 사람이. 예전에는 주말 출근하러 가는데 너무 싫어. 나 주말에 또 나가야 돼. 짜증을 왜 이렇게 사람을 모르는 거야. 원래는 이러나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주말도 일이 있네. 갔다 올게 하면서 사람이 숨길 수가 없는 거.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네, 정말로요. 그래서 사실 처음 상담 오실 때 변호사님 제가 증거는 못 잡았는데 진짜 느낌상 확실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높은 확률로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만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증거를 확보는 못했는데 요놈 봐라, 요거 봐라 느낌이 세야 돼. 이때에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티내는 것을. 만약에 내가 이 증거를 확보 못했는데 느낌을 받았을 때 뭐야? 너 수상하다? 누구 만나? 이런 순간 딱 이 배우자는 와 큰일 날 뻔했다. 귀신이네 하면서 열심히 증거를 인멸하고 혹은 더 열심히 숨겨가면서 만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냥 너무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지켜보면서 일부러 좀 자유시간도 줘보고. 자유시간 준다 이런 거는 네. 좀 뭐 1박 2일로 뭐 어디 갔다 올게, 언니네 집에 갔다 올게. 맞아요. 뭐 그런 이런 거. 애기들 데리고 갔다 나 올게. 친정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이렇게 뭐 자유시간 좀 가져? 이러면 뭘 친정을 가? 알겠어, 갔다 와 하고 되지. 부산스럽게. 아이고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유 힘들겠다 혼자 다녀오려 막 잘 다녀와. 당신이 역시 효녀야. 막 이래. 안 그러던 사람. 용돈도 주고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요. 용돈도 주고. 네. 딱이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님 그럼 제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뭐 그럼 집에 녹음기라도 놔둘까요? 혹은 뭐 차에 위치 추적기라도 달아볼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다만 불법 수집 증거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하면 나는 그걸 또 조사 받아야 되고 이게 불법 수집했다는 건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집 앞에 숨어가지고 네. 내 눈으로 보는 거 그건 괜찮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 홈캠을 이미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홈캠을 몰래 설치하고 입을 덮어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인데 당신도 나도 이 홈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집에 안 데리고 오지. 네. 안 데리고 오더라도 전화 통화는 하죠. 전화 그 안에서 자기야 와이프 신청 갔어. 나 언제까지 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좀 잡아야 돼요? 네.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우리가 태블릿 같은 거 공유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아이들 뭐 유튜브 보여주거나 게임 같은 거 같이 할 때. 그래서 계정이 공유되어 있는 경우에 뭐 구글 타임라인으로 증거 잡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배우자가 연동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들고 회사 간다고 갔는데 주변에 모텔을 갔다던가. 우리가 요즘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부르잖아요. 내역. 근데 내역이 쫙 남거든요. 근데 분명히 회사 근처에서 회식을 하고 택시 불러서 왔다고 했는데 택시를 처음 잡은 장소가 처음 보는 장소인데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불륜의 정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정황 증거와 함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소지를 확인했으면 그 근처에서 뭐 잠복하고 있다가 사진을 하나 찍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냅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아내가 일하러 간다고 하고 제가 다음에 탔는데 백화점을 갔더라고. 네. 이런 게 다 남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몇 번 잡았어요. 뭘 샀어요? 그건 모르겠어. 아직 영수증까지는 발견 못하신 걸로. 아니 근데 이 영수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 카드 안 쓰잖아요. 현금으로 막 사주고 한단 말이에요. 백화점 그렇지. 데려가가지고 무조건 불륜 현금이지. 상대방한테 현금으로 딱 뭘 사줬어. 근데 적립을 포인트. 현금으로 아니 포인트 뭐하러 써? 해야지. 그래. 아니 현금으로 사고 포인트 적립
번호라고 해가지고 딱 걸리는 알 거예요. 때려네. 상대편 주던지. 그러니까요. 그래, 다 걸려, 다 걸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배우자 눈을 속여가면서 이제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렇잖아. 다시 말씀 많다. 일단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 그 불륜 당사자가 가정을 버리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다들 정말 90% 이상이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엄청 부탁하고 애원하고 해요. 네, 그런데 미혼인 여성이 유부남을 만나는 경우가 미혼인 남성이 유부녀를 만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저도 여자라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이 약간 감정적인 거에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나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건 넌데 가정은 너무 힘든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난 진짜 널 너무 사랑해. 나의 진짜 사랑은 너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 말이 마치 진심처럼 느껴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불륜이 발각되는 경로 중에 본인이 자폭하기도 하거든요. 이 불륜녀 입장에서, 그 미혼인 불륜녀 입장에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한테 온다고 했는데 자꾸 안 오고 있는 게 저 와이프가 안 놓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놓게 해줄게.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라고 본인이 그냥 자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이예요. 우리 이런 사이고 놔주세요. 네, 뭐 이렇게. 당신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나예요. 정신 차리세요. 사랑과 전쟁이면 나오는 이거 갑자기 부부의 세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게 갑자기 근데 그렇게 자폭한 경우에 안 오잖아, 남자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정말로 가정에 불화가 있고 내 아내하고 못 살겠어서 밖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정말 이혼 소송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하지. 아, 나는 뭐 때문에 이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사람 만나기 위한 가면이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뭔가 일이 이제 벌어져서 흔히 말해 외도를 한 거죠. 그럼 두 부류가 있는 거네요. 세 부류네. 하나는 뭐냐면 진짜 현재 배우자와 사랑이 이제 이미 이제 끝났어. 정말 싫어. 또 한 부류는 정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어. 그야말로 찐사랑. 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는 불륜은 불륜인데 재미? 재미? 나의 배우자가 이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하는 거를 알면서도 아니까 숨기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네. 이 배우자의 상처에 마음이 더 가기보다는 현재 요 스릴이 나한테는 더 중요해. 숨기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숨기니까. 스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릴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게 정말 저도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 해도 이게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거에서 뭔가 더 큰 만족감이 오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가 불륜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냉정하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해서 불륜했다고 나 인정할게. 대신에 우리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나도 당신을 도와줄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저쪽에 대해서도 애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연동제네. 네, 자기 배우자하고도 이혼을 하면서도 결국 저쪽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이하다. 네. 그래서 이 불륜에서 제가 상가소장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저한테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관계에 미련을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것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데 본인조차도 그 관계에서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한 번쯤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꼭 받아보시라고 엄청 권유해 드립니다. 네.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그 본능적 욕구 안에는 뭐 또 이성을 만나면 좋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흘러가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나의 마음을 잘 조절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가 좀 조절을 해서 절제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와서 불륜은 어디서 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씨 내 배우자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수상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내가 아닌 내 배우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나한테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더 크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사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지훈 배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얄마르 변호사님 저는 왜 당신을 이제 알았을까요? 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저를 좋다고 하면 저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어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오. 혹시 아시나요, 박사님? 주지훈 배우님. 네. 오, 야, 멋지죠. 미혼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나요, 주지훈 배우님? 저는 저 좀 모르겠어요. 알아도 안 알려주지.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안 알려주는 건 무슨 신고야? 미혼과 미혼인데. 한 가정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특히 요즘 젊은 요즘에 부부들 중에서 절대로 나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일일이 다 따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야 이게 부부 맞나 이럴 정도로. 저도 제가 이혼 변호사를 안 했다면 에이 또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낸 얘기겠지 싶을 정도의 엄격한 반반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 이제 그 맞벌이를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해서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가령 뭐 아내가 200만 원을 벌고 남편이 300만 원을 벌어서 2대 3이다. 그러면 가사노동을 2대 3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아내는 200을 벌고 남편은 300을 버니까. 아내가 설거지랑 뭐 빨래 해가지고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2시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플 수 있잖아요. 주말에 아내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남편이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됐어요. 당신이 지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난 주말 거랑 이번 거랑 해가지고 다 당신이 해. 나 조금 에이, 떨어질 것 같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시간을 저렇게 돈으로 정해서? 네. 그걸 공평함이라고 그걸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건 네. 너무 빡빡하다. 그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기숙사 룸메이트도 사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싸워요. 서로 많이 봐주고 좀 이해 좀 근데 해야 되는데. 한쪽 상대방이 그래버리면 안 그랬던 사람도 그렇게 되죠. 자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요. 가령 뭐냐면 우리가 친정에 갔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원래는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그럼 그냥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지. 다음번에 시댁에 갔는데 시댁 부모님은 안 사준다는 거예요. 왜 안 사줘? 저번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줬는데? 그러면 이번에 당신 용돈에서 그만큼 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번에 결제한 돈 얼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안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야 그럼 너 저번에 명절 때 너 니네 집에 간 거는 10만 원이고 우리 집에 간 거 9만 원이면 만 원 까야 되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막 트집 잡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육아도 반반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요일 같은 때 내가 오후 5시까지 내가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밤까지 당신이 봐. 이렇게 되면 아이와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톤 터치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맞벌이니까 그렇게 좀 따로따로 본 적이 있는데 하루나 아들이 오늘은 누가 나랑 놀아줘 하는데 갑자기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순번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 차례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엔 좀 셋이 보내는 시간 좀 늘렸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뭐 바쁘고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제 의논껏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늘 반반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언제나 그렇게 지낸다면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결혼이라는 거는 함께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함께 생활비를 가지고 함께 한 달을 지내는 거고 이제 함께 뭐 육아를 양육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함께 미래도 계획해야 되는 거니까 이 함께와 반반을 잘해서 잘 개념을 네. 잘 세워서 균형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를 막상 찾아가고 뭔가 이렇게 상담을 딱 하면 네. 이건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좀 상담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런 마음이세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기까지도 너무 망설이시고 그럴 것 같아요. 오면서도 너무 긴장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혼을 결심해야만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남들은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 이게 힘든데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힘든 상황인가? 혹은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상담 받으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가령 뭐냐면 오셨는데 남편이 너무 경제적으로 자기를 압박하고 정말 깐깐하게 굴고 자기가 가정주부라고 무시하고 자기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러 왔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와, 남편이 한 달에 생활비를 500만 원씩 주고요. 그래, 너 쓰고 싶은 거 쓰대. 둘이 사는데 저쪽은 얼마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걸 간섭하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내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배우자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부분은 아내분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남편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편이 나중에는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 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더 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지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내 유책인지 혹은 상대방의 유책인지 확인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한번 확인받으면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노력해봐야겠다 하고 개선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 상담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내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될 만큼인지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또기 여러분들이 또 사연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사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안정된 직장, 그리고 웃는 인상에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도 여자 앞에서 좀 쑥스러워하고 순진해 보이는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열게 만들었죠. 둘 다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잘 맞춰주는 편이라 신혼생활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친구들 술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재수 씨는 너 결혼 전에 2년이나 동거했던 거 알고 있냐?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자신이 그렇게 꽉 막힌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2년이나 동거를 했다고 하니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게 사실인지 물었죠.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 결혼 전에 뭐 같이 살아볼 수도 있지. 뭐 결혼했던 것도 아닌데 뭐 괜히 당신 신경 쓰이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나중에 저한테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저랑 같이 요리하던 모습, 자상하게 쓰레기 버려주던 모습 다 그 여자에게도 했을 거라 생각하니 도무지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순진한 척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어떤 행동도 다 믿을 수가 없게 됐고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틈만 나면 남편의 과거를 상상하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박사님,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고민된다. 애매하네요, 그죠? 네. 요새 동거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 실제로 많이 하죠. 음. 아니 뭐 옛날 일인데 뭐 결혼 전 일인데 이렇게 좀 쿨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뭐 있을 것 같고요. 또기님, 독자님처럼 야, 어떻게 이걸 나를 속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거 핫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잖아요.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전 여자친구랑 5년을 사귀었고 그 여자친구 집엔 121번 다녀왔어요. 잠을 자고 온 건 12번이고 보통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머물다 왔지. 아, 이렇게 다 얘기할 순 없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맞아. 이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요즘에 어떤 트렌드 안에서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저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2년 동안 누군가하고 살아왔던 그 동거의 시간이 본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상하게 쓰다듬던 모습, 뭐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것도 배워갖고 온 거지. 또 배워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도 편할 것 같고. 근데 여기 차이가 굳이 몰랐으면 되는데 알게 된 게 지금 짜증이 나는 그치, 거거든요. 그치.
그래 이게 예전에 이제 사귀던 사람하고 좀 같이 지냈어. 네. 그럼 그때 지낼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한다는 보장은 없으니 나중에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그럴 수 없지. 아니면 이게 다가올 때 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이런 걸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해요? 아니죠? 이거는. 아, 단순히 동거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야 나는 진짜 동거했던 사람 싫거든? 혹시 동거했었으면 미리 말해줘. 난 진짜 안 돼. 나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요소야. 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숨겼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신뢰관계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순 동거가 아니고 사실혼에 준할 정도로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뭐 웨딩 촬영도 다 하고 식장에서 뭐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혼인 신고만 안 했어요. 사실혼이죠. 그래도 사실혼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서류에 기록이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소개팅 할 때에도 사실혼 했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뭐 결혼식을 했다거나 혹은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양쪽 부모님에게 다 결혼하는 사이로 오픈을 하고 뭐 촬영도 다 하고 하고 뭐 집도 같이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었고 이 정도면 사실혼에 준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주변 사람들은 다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그쵸. 이렇게 네. 얘기를 다 하고 살았는데 네. 그건 사실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정말 연인 사이에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갔든 같이 생활하거나 혹은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굳이 오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될까? 법률적으로는 이혼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 사연을 보면 남편은 속일 만한 것도 없었고 속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런 건더기도 없어 이런 거고 아내는 나를 배신했고 뭔가 속였다는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감정적인 부분과 판단에 있어서 기준치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너 동거했다며 이거를 너 결혼 생활했다며 내지는 결혼 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했다며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동거를 연인이 사귀면서 조금 가깝게 지내고 집에 자주 와서 지내고 거의 들락날락을 많이 하고 지낸 것도 너네 동거하고 지냈다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부터 맞아요. 용어부터 좀 개인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남편분은 내가 당신을 속이려는 의사가 없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결혼 생활 이후부터는 신뢰를 가지고 당신은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설명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몰랐던 것보다는 알고 나면 언짢을 수 있죠. 그럼요. 언짢을 수 네.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 마치 지금 현재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렇게 느끼니까. 강도와 맞아요. 그런 절절한 느낌으로 이걸 사안을 바라보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예.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약간 법률적 포인트를 짚자면 만약에 이 동거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말 안 했었잖아. 동거했었잖아. 왜? 그래서 그 여자 생각나? 이런 식으로 이걸 오히려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압박감을 주면 반대로 내가 유책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법률상 유책사유가 되는 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남편한테 만약에 언급을 한다던가 이걸 가지고 남편의 뭔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남편을 몰아세우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리고 지인들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유. 아니 이미 결혼한 친구한테 너 왜 예전에 그 여자하고 오래 깊이 사귀었잖아. 뭐 아니 이런 왜 해? 여자들만 훈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또 단어로 동거라고 써. 네. 그
안 쓰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아 친구분들, 맞아요. 지인분들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네. 네, 알고 있더라도 그 좀 비밀은 좀 덮어주십시오. 네. 지나간 거라고는. 네, 네. 지나간 거니까. 그럼요. 네. 자, 이혼을 또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네. 그분들께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 없을 거거든요. 저는 우리 박사님께서도 한 번쯤 이 사람 맞아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선 그렇다고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혼 생각이 한 번 머릿속에 스쳤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게 결혼 생활이 불행하거나 나만 잘못된 건 그쵸. 절대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혼은 할까 말까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많은 시간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내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뭔가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가 이렇게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볼까 하면서 발전해가는 노력을 하는 게 또 나의 행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또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이요 네. 책을 쓰셨어요.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기 때문에요. 네. 또 거기에 또 많은 경험에 의한 네. 많은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참조하시면 어쨌든 좀 고민이 있거나 약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약간 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은 또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네. 반드시 꼭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은 필수! 댓글은 사랑. 좋아요는 센스! 아는 설정도 잊지 마세요.